소모품을 하게 되면 그때는 시침실을 듬성듬성 해주시고 시침건으로 또 중간중간 한번 잡아주시면 더없이 좋은 시침이 되는데, 콩새 파자마 퀼트 톡, 오늘은 시침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시침에 사용되는 시침실, 이 실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시면 또 시침실에 대해서 얘기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려야 될 거는 시침실 5핀, 시침건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침을 하실 때는 시침을 하시기 전에 요거 순서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안감의 안을 위로 하고 그 다음에 솜, 순서대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할게요. 솜도 제가 한번 솜에서 다룬 적이 있어요. 거기 가셔서 한번 보시면 초보분들은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저는 지금 여기서 솜도 앞뒤가 있다라고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했을 때는 뒤쪽이 더 부직포 느낌이 더 나요. 뽀송뽀송한 곳을 위로 놓으시고 그 위는 탑의 겉면이 위로 올라오게 이렇게 세 가지를 순서대로 놓은 다음에 시침을 하고 퀼팅을 해서 옆에 마무리를 짓고 정리를 한 후에 옆판과 이어서 하는 바느질인데, 오늘은 이 순서대로 세팅을 놓고 시침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시침은 초보분들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선택이 아니에요. 시침은. 콩새는 이 정도의 사이즈에는 시침 없이 그냥 퀼팅을 하지만 초보분들은 필수예요. 선택 아니고 무조건 하셔야 되고, 제가 보여드릴 거는 크로바 핀인데, 이제 얘는 보시면 여기 색이 조금 달라요. 요거는 새 거고 제가 한 번이라서 썼던 거는 이렇게 색이 좀 변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사람의 손 기름이 묻기 때문에 한번 손에 닿고 공기에 노출이 되면 색이 이렇게 좀 변하더라고요. 사용했던 걸 섞어서 쓰지는 않아요. 바늘도 썼던 걸 쓰고 부러지면 새 거를 꺼내서 쓰지, 혼합해 시침핀도 새 거랑 한 통에 넣어서 관리하지는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색이 변한다는 것도 좀 알고 계시고요. 요게 진짜 그냥 5핀이에요. 우리 옷을 사거나 라벨 택에 이렇게 5핀 붙어 있잖아요. 그거 사용하셔도 돼요. 저는 이제 궁금해서 크로바에서 나오는 요거를 구입을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5핀 집에 아니면 다이소에 가셔가지고 구입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대신에 얘가 많이 썼던 거는 묵뚝해질 수도 있고 아주 날카롭지는 않아요. 일반 5핀하고는 끝이 약간 달라요. 그 이유는 아마 요 원단을 손상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시침을. 5핀도 되게 다양한 디자인의 5핀이 시침용으로 나오는데, 저는 아주 옛날에 구입한 거라 기본 5핀이거든요. 그래서 5핀을 꽂았을 때 지금 제가 이렇게 뒷지랑 이렇게 들잖아요. 시침을 했었을 때 초보분들은 이렇게 들어서 하시면 뒤에가 울렁울렁 해가지고 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사용은 초보분들은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만, 이렇게 해서 얘를 여기다 끼우려면 좀 불편해요. 그냥은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들어서 해야 돼. 그런 거기 때문에 초보분들은 요 뒤에가 올 수 있으니까 요 방법은 저는 좀 비추고요. 이제 그 다음은 시침건이라는 게 있어요. 시침건. 이게 요건 뭐냐면 퀼트용 시침건으로 전용으로 나온 제품인데, 요즘은 다이소 같은 데나 아니면 옷에 라벨 택 있잖아요. 그걸로도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침이 너무 두꺼우면 원단에 손상이 될 수 있어서 저는 요거 전용으로, 아마 퀼트 전용이 맞을 거예요. 제가 요 브랜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자막으로 넣어 드릴 텐데, 요거는 여기에 들어가는 리필 심이 따로 있거든요. 리필 심은 이렇게 두 가지예요. 흰색이 있고 블랙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어두운 색 원단에는 하얀색을 쓰고요. 이제 이렇게 알록달록 할 때는 어두운 걸 쓰셔도 되고 흰색을 쓰셔도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환한 색에는 화이트보다는 어두운 색을 써주셔야 나중에 이 심을 다 빼내야 되거든요. 찾기가 편해요. 그래서 반대되는 색을 골라서 쓰고 있어요. 저는 이런 방법으로 시침건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뚜껑이 있어요. 이거는 항상 잊어버리시지 않게 하고, 어떤 제품은 여기 줄이 달려서 뚜껑이 매달려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제품은 아니고 이렇게 돼 있고, 뚜껑을 빼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 아이를 끝까지 밀어 넣으셔가지고 시침을 하는데, 보통 시침건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찍는 거예요. 바늘을 빼면 이게
이렇게 걸려요. 이렇게 앞뒤가 T자가 앞뒤에 다 있어요. 이게 있어가지고 이거 걸리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퀼팅 하려는 요 두께랑 시침을 하려는 두께가 맞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쿵 떠요.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시침건을 사용하시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럴 때는 이렇게 찔러가지고 우리 홈질하듯이 아주 살짝만, 너무 많이 찍으면 울어요. 아주 살짝만 이런 식으로 찔러서 총을 쏘세요. 그러면 이렇게 뒤로 갔던 끝이 앞으로 나와서 고정이 훨씬 잘 되고 흔들림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중간중간에다가 박아가지고 고정만 시켜서 하시는 건데 초보분들은 총보다는 시침실이 진짜 좋아요. 귀찮긴 하더라도 요거를 하시고 큰 작품을 하게 되면 그때는 시침실을 듬성듬성 해주시고 시침건으로 또 중간중간 한번 잡아주시면 더없이 좋은 시침이 되는데 처음부터 귀찮으셔갖고 시침실로 하는 방법을 익히지 않으시고 바로 도구의 힘을 빌려가지고 퀼팅을 하시면 나중에 큰 작품을 하실 때 요걸로만은 시침이 안 돼요. 요거는 그냥 도움. 솔직히 하나 있으면 저는 좋아요. 저는 시침을 이런 사이즈는 이렇게 시침실로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양쪽 4군데나 가운데 하나 정도 5군데만 이런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튕겨놓고 퀼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편하지만 초보분들은 무조건 이 방법, 지금부터 이제 보여드리는 이 방법을 권해드리고 싶으니까 이제부터 잘 보세요. 그리고 이 아이는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 제거해주는 리퍼가 있는데 이렇게 긁어주시면 뒤에가 이렇게 뽕 빠져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렇게 찔렀잖아요. 이렇게 찔른 아이들은 단점이 또 뭐냐면 요거를 빼기가 쉽지 않아요. 이 리퍼로. 그래서 여기도 들어가지도 않아. 걸리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통세에 맞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 아니죠? 뒤에서 똑 따주면 이제 이런 식으로 빼주시는 거예요. 리퍼랑 이렇게 총은 이런 식으로 세트로 가는데 이건 굳이 없으셔도 돼요. 저는 그냥 가위로 똑똑 잘라버리는 게 조금 편해서 워낙에 가위를 좋아하니까 얘도 문제가 되니까 미리 좀 잘라 놓을게요. 이렇게 어두운 언덕에 흰색 심을 써주시는 게 나중에 이렇게 찾아서 빼내기가 편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시침하는 요거는 이제 제가 따서 써야 되는데 지금 따놓지를 않았기 때문에 따놓는 영상은 이 영상 마지막에 붙여서 어떻게 땄는지 넣어드릴 테니까 네, 뒤에 가서 보시면 되고요. 요 아이, 얘가 이제 시침 실이에요. 시침 실은 손으로 끊어지는 실이 좋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시침 바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판매되는 시침 바늘이 있어요. 그 아이는 제가 알기로는 기장이 좀 많이 길지는 않아요. 요거는 인형 만들 때 썼던 눈 인상 잡고 팔다리 연결할 때 인형 만들 때는 정말 큰 바늘을 대바늘을 쓰거든요. 저는 이 바늘로 시침을 하고 있어요. 이 바늘은 일반 쇼핑몰에서는 이렇게 큰 바늘은 잘 안 팔더라고요. 근데 인형 파는 데에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요 아이는 동대문에 부자재 파는 데 가시면 큰 바늘 한번 찾아보시면 있으실 거예요. 그 대신에 일반 시침 바늘보다는 좀 두께가 두꺼워요. 그렇지만 원단에 크게 손상이 가지 않기 때문에 저는 요 아이로, 그리고 구멍이 난다고 해도 크게 예민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요 바늘을 쓰고 있습니다. 시침은 한 줄로 할 거고요. 수분 퀼팅을 대부분 하기 때문에 퀼팅하는 부분을 피해서 시침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처음 시작은 매듭으로 시작돼서 끝에서는 매듭이 아닌 되도록받기로 끝날 거예요. 그리고 퀼팅을 하는 순서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퀼팅을 하실 때 이렇게 작아도 무조건 중간에서 끝, 중간에서 끝, 중간에서 끝, 중간에서 끝. 십자가를 그려놓고 중심을 잡아놓고 그 뒤로 격자, 바둑판 모양으로 시침을 할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시침을 하실 때는 이렇게 고무판 있죠? 고무판 같은 데다가 올려놓으시고 이 아이를 들어서 시침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들어서 시침하는 게 아니고요. 최대한 뒷판 펴주고 솜이랑 다 정갈하게 펴놓으신 다음에 시작을 할게요. 지금 중간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여기서 퀼팅을 할 거기 때문에 퀼팅하는 쪽은 벗어나서 위든 아래든 상관없어요. 시작을 할게요. 이렇게 바닥을 긁어서 이 고무판을 긁어서 3개를 다 뜰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작으니까 제가 조금만 이렇게 뜰게요. 그래서 매듭. 그 다음에 요것도 솔직히 요거를 이렇게 넘어가면
이쪽도 퀼팅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워낙에 적으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넘어가서 하는데 그 많은 이 라인 조각을 다 이렇게 시침하는 부분을 피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피해주는 게 좋고, 나중에 퀼팅을 하실 때도 이 시침실 밑으로 퀼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나중에 이 시침실은 다 뜯어서 빼버리기 때문에 얘에 빠지면서 그 위에 퀼팅이 돼버리면 실이 올라올 수 있어요. 퀼팅했던 실이. 그래서 되도록이면 피해서 하라고 하는데, 조각이 적고 그럴 때는 굳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이렇게 해서 끝에는 매듭을 지으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끝에 부분을 살짝만 이렇게 들어주셔도 상관없어요. 되도록이를 해서 손으로 뜯어내거나 가위로 이렇게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똑같이 시작은 매듭. 그리고 또 하나 팁은 뭐냐면,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밑에 고무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크게 문제가 없어서 얘를 돌린단 말이에요. 퀼팅을 하려면. 지금 이쪽에서 이쪽을 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쪽을 해줘야 돼요. 양손잡이가 아니기 때문에 얘를 돌려서 이쪽 방향으로 퀼팅을 할 거예요. 근데 요거를 계속 돌리는 것보다는 저는 이 고무판 자체를 돌려요.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 고무판 자체를 같이 돌려서 얘를 최소한의 움직임을 없애줘요. 좀 이렇게 작은 것들은 상관이 없지만 어느 정도 좀 큰 아이들은 움직이면서 뒷지가 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초보분들은 이 고무판을 돌리세요. 고무판을 돌려서 하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최대한 간격이 똑같으면 좋지만 지금 최대한 퀼팅 라인을 좀 피해서 하고 싶어서 이렇게 약간 땀 사이즈를 다르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제 질문이 시침은 몇 cm 간격으로 해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이즈별로 조금 달라요. 콩새는 이렇게 작은 아이들은 3에서 5cm, 벽걸이처럼 크다 5에서 10cm 정도? 대략이에요. 근데 그때그때마다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시침을 하시다가 보면 감이 오고 바늘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까지 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큰 사이즈를 쓰는 이유가 얘가 이제 바늘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바늘이 작은 바늘로 시침을 하시게 되면 이 짧은 바늘 끝을 잡아 당겨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바늘이 길면 잡고서 순덩, 여기 공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다칠 위험도 없고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시침을 하는데 보여드린 거고, 지금 다 했죠? 그 다음은 얘를 돌려서, 고무판이 있으신 분들은 고무판 전체를 돌려서 하시면 돼요. 작은 것까지 그냥 숭덩숭덩 할게요. 이제는 저 이제 보여드리니까 되돌아밖에 안 하고. 그리고 시침실은 일반 바느질 실보다는 조금 길게, 실이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너무 짧게 하면 너무 자주 해야 되니까 저는 조금 바늘도 길고 실도 길게 사용을 해요.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라 되돌아밖에 안 하고 그냥 마무리를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딱 보시면 여기에서 여기, 여기서 여기, 이쪽에서 이쪽, 이쪽에서 이쪽, 이렇게 중심 십자가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또 하는 방법은, 여기 이제 사각기 있잖아요. 이 사각을 한 군데만 바둑판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한 줄 한 줄, 또 반대로 한 줄 한 줄, 각 칸마다 한 줄씩 섞어가면서 바둑판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또 최대한 일정한 간격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저는 이제 보통 이렇게 하면 십자가를 만들고 여기 하라고 하면 이쪽 판만 하세요. 근데 최대한 균형 있게 십자 가운데서부터 바깥에서 퍼져나가게끔 시침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한 군데서 막 뭉뚱그려서 하시면 그 의미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요 아이, 그래서 얘도 하려면 이쪽 했죠? 이쪽 부분은 이렇게가 아니고 저는 이런 식으로 반대쪽, 얘는 이쪽으로 했으면 얘는 이쪽으로 두 줄, 중심선 잡아놓은데 양쪽으로 한 줄씩 들어갈게요. 다음은 지금 이쪽 했죠? 이쪽은 뭐 이렇게, 이게 꼭 어디가 먼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운데서부터 점점 퍼져 나간다 생각하시면서 시침하시면 돼요. 꼭 뭐 지금 하는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개념만 알고 계시면 무조건 가운데서 균일하게 퍼져나가듯이 이렇게 시침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연결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바늘을 두꺼운 걸 쓰면 이제 이런 식으로 구멍이 조금 날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원단이 이제 나중 보면 채워지거든요. 요런
게 예민하신 분들은 시침 바늘을 좀 작더라도 얇은 걸 쓰시면 좋은데 저는 그렇게까지 이런 구멍에 대해서 크게 연연하지 않고 쓰다가 보면은 이제 이거 보시면 이렇게 지금 없어지거든요. 바늘 끝으로 문질러주면. 그래서 크게 연연하지 않은 스타일이라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이렇게 뒷지에는 지금 퀼팅 라인을 그려야 돼요. 이런 아이들은 시침을 한 다음에 퀼팅 라인을 그리는 게 아니라 먼저 이렇게 놓고 평평한 곳에다 놓고 원하는 퀼팅 라인을 그린 다음에 이렇게 세팅을 하셔서 이런 방법으로 시침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반대로 시침을 먼저 하고 퀼팅 라인을 그릴 경우에는 시침 실 때문에 그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순서가 바뀌어도 되지만 정확한 퀼팅 라인을 그리고 싶으신 분들은 시침 전에 퀼팅 라인을 그려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간격이 대부분 일정하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시침은 폭도 일정하게 해주시는 게 좋은데 이제 아무래도 피해서 하다가 보면 콩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사이즈를 벗어날 때가 있어요. 이 간격들을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시침을 많이 한다고 해서 시침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 더 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선에 시침선을 잡는 게 제일 좋은데 그 적당한 거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작은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3에서 5cm, 이 실이 보여주는 땀과 안 보여주는 땀이 3에서 5cm, 그 다음에 아주 큰 거 하실 때는 5에서 10cm, 그 다음에 이렇게 저는 지금 벗어놨는데 정확하게 하면은 여기 실에 십자가가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시침의 효과가 더 좋아요. 근데 저는 지금 보여드리면서 하면서 여기 이런 데를 좀 다 피해서 시침을 하다 보니까 십자가 모양이 없는데 십자가가 생기게끔 정확하게 해주시는 게 초보분들은 좋아요. 근데 뭐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하면 굳이 힘들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지만 알면서 해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 해주시면 좋고, 초보분들은 이 시침실로 시침하시는 거를 무조건 필수고 나중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시면 시침건이라든지 오핀이라든지 골라서 시침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참고만 하시고 본인한테 더 어울리는 시침 방법을 골라서 사용하셔도 되지만 초보분들은 꼭 시침실을 이용하셔서 하시는 방법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시침실 관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요거를 옛날 방법처럼 이렇게 양쪽에 손을 끼워가지고 공 모양으로 돌돌돌 감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이 좀 많이 엉키더라고요. 그래서 콩새는 머리 따듯이 했는데 단점은 뭐냐면 공 모양으로 돌돌돌 감아서 한 줄씩 감아내면은 원하는 사이즈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사이즈가 정해져 있어요. 한쪽만 잘라주세요. 한쪽만. 그래서 요 아이로 요 실로 아까 끊어낸 실로 묶으셔도 상관없고요. 이 부분을 너무 바짝 묶으면 나중에 실 뽑아 쓰기가 어려우니까 다양하게 뽑아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세 갈래로 대충 나눌 거예요. 근데 요게 처음에 이렇게 이 부분이 엉키거든요. 이 부분만 잘 풀면 이제 세 갈래를 다 갈랐거든요. 이 상태에서 머리를 따주는데 이 상태에서 실을 따주는데 느슨하게 따셔야 돼요. 너무 바짝 마무리가 됐고요. 한쪽에서 실을 한 가닥씩 뽑아서 쓸 거예요. 이렇게 한 줄 뽑아서 시침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잘 보관하셨다가 사용하실 때, 시침하실 때 한 줄씩 뽑아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닦는 방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